이번에 들려드릴 전설은요. 임진왜란 때 승병대를 조직해서 왜군과 맞서 싸운 스님 삼형대사와 또 그의 스승인 서산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3년 뒤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삼형대사. 전쟁 당시 삼형대사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왜군은 따뜻한 밤을 준비해뒀으니 오늘 밤은 쉬고 내일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의하는데요. 그런데 삼형대사가 방에 들어가고 얼마 후 펄펄 끓기 시작하는 방. 삼형대사를 없애기 위해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방 안에서 태연이 보따리를 풀어 붉은 연적을 꺼내는 삼형대사. 도라도 닦으려는 듯 연적의 물로 먹을 갈아 글 쓸 준비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방을 데우던 불이 꺼지고 삼형대사가 죽었다고 확신한 왜군들은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레 방문을 여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삼형대사가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린 방 안에서 태연이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연은 이랬습니다. 어젯밤 붉은 연적을 이용해 종이에 얼음 빙자를 쓰는 삼형대사. 그 종이를 천장에 붙이자 방이 꽁꽁 얼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엇이든 쓴 글자대로 바꿔주는 신기한 붉은 연적. 스승인 서산대사가 물려준 물건이었습니다. 삼형대사의 도술에 감명받은 왜군들은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했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하고도 기특한 연적인데요. 아마도 저한테 이 연적이 있었다면 저는 사랑 애자를 먼저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글자를 쓰실지 궁금한데요. 21세기의 이 삼형대사와 왜군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시 바뀌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못 쓰죠. 한석준 아나운서는 글쎄요. 잘생겼으니까 외모에 대한 거 한 줄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의자를 쓰지 않을까. 의,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의자. 네. 한편으로 뭐 돈 전자 이런 것도 있죠. 쓰면 돈 많이 전자. 생길 수 있는. 그것도 좋네요. 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꾼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 권투 선수를 꿈꾸는 이야기꾼 이상혁. 회사원이세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출판사에서 그럼 소설 쪽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쪽은 아니고요. 네. 어린이 책 맡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나오시지 않았었습니까? 작년 11월에 그 장자못 전설로 한번 인사를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후로 곰이 사람이 되려고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기다리듯이 다시 불러주시면 기다렸습니다. 그럼 계속 작품을 응모하시면서 예, 3수, 4수, 5수 꾸준히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겠어요, 그동안. 불러주신 것마다 어딘데요.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그럼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두셔야 할 텐데요. 열심히 어떤 해봐야죠.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제가 격투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 격투기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하기도 하십니까? 저도 이제 가정을 꾸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예. 취직을 했는데 그전에는 운동을 했었고 아마 취직을 안 했으면 지금쯤 유도 도장 사범이 돼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럼 또 오늘 이야기가 또 경험에서 나온 좀 짜임새 있는 그렇죠. 이야기가 되겠군요.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앞서서 먼저 비운의 유도왕 추성훈 선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추성훈 선수는 제1등부 4세인데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굳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수 생활을 했죠. 유도 선수를 활동하다가 지금은 다른 격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격투기 무대에서 일본 격투기 영웅, 그러니까 일본 유도 선수로서 격투기에 진출한 일본 격투기 영웅을 이겼어요. 그런데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그런 비운의 너무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조국을 잊지 않고 그런 활동한 그 모습이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이번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늦은 밤 지하주차장에 서 있는 다부진 체격의 두 남자. 1년 만이군. 그래, 정확히 1년 만이지. 1년 만에 복귀를 준비하는 일본 최고의 이종 격투기 선수 강용수. 그는 제1교포 4세 한국인이다. 1년 만에 복귀인데 승리를 내줘야 한다는 건가? 이보게, 1년 전 자네 상대가 누구였는지 잊었나? 일본의 영웅 야마자키라고. 일본 격투기의 영웅 야마자키. 1년 전 연승가도를 달리며 선수로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던 강용수는 일본의 격투기 영웅 야마자키와의 시합에서 승리하면서 명실상부 일본 격투기 최강자로 떠올랐다. 완벽한 KO 승. 하지만 그곳엔 반전이 숨어 있었다.
경기에서 진 야마자키는 이례적으로 도핑 테스트를 요청했고 강용수는 약물 양성 반응, 즉 금지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실격 패하고 만다. 팬들은 강용수가 비겁한 수를 써서 승리를 훔쳤다고 야유를 보냈고 격투기 협회는 무기한 출전 정지를 내렸다.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보다 팬들에게 사죄하고 팬층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일세. 강용수의 오른팔이자 트레이너인 크로우맨. 선수 시절 사용하던 크로우맨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은퇴한 프로레슬링 선수였다. 나도 선수 생활을 해봤는데 자네 마음을 왜 모르겠나. 하지만 관중과 팬이 없는 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제발 이번 한 번만 자존심을 굽혀주게. 내가 제일동포 4세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까? 제일동포는 일본인을 이겨서는 안 되는 것인가? 나도 자네가 자네 실력으로 야마사키를 이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누구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 전의 승리는 분명 자네 실력이었다는 것을 내가 잘 알아. 자네 사이타마시를 대표하는 꽃나무가 뭔지 아나? 벚나무야. 화려한 꽃을 피워내는 벚나무. 제일동포는 역시 일본의 영웅을 이겨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 잠시 혼자 있고 싶네. 복귀전에서 승리해 당당히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고 싶은 강용수. 하지만 일본 무대에서 재기하기엔 제일교포 4세라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다. 그때 등장한 또 다른 남자. 오랜만이군. 일본 야쿠자 조직의 두목인 미사키였다. 자네의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1년 전 경기에서 많은 돈을 잃었지만 그게 뭐 자네 탓이겠는가. 이번에도 역시 자네를 믿고 돈을 걸었네. 용수의 경기에 돈을 걸겠다는 미사키. 조용히 돌아서는 미사키 뒤로 백주 대낮에도 살인을 서슴지 않는다는 경호원들이 따라붙었다. 용수는 트레이너인 크로우맨과 미사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1년 전 용수와 야마자키와의 경기. 빅매치에 걸맞게 음지에선 승부내기 도박이 진행되고 있었다. 역시 최고야. 대부분의 도박사가 야마자키를 선택했지만 승부사 미사키는 달랐다. 강용수에게 내 지분의 반을 걸지. 미사키가 용수의 시합을 보고서 용수에게 거의 올인을 한 거예요. 왜냐? 그 당시 모든 일본인들이 그 야마자키한테 돈을 걸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용수가 이겼을 때 엄청난 배당으로 수십 배의 판돈을 벌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두 예상을 뒤엎고 용수가 이겼는데 안타깝게도 약물 복용, 그 약물 반응 때문에 한마디 돈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니가와 카이가 야심차게 뛰어드는 그 스포츠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에서 발을 빼야 됐어요. 한마디로 용수 때문에 물을 먹은 거죠. 다 잡은 고기라고 촉배를 들려는 순간 어이없이 빠져나간 미사키의 돈. 미사키는 자신의 돈을 만회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시합이 끝나고 며칠 뒤 고도회가 풀리고 출전 정지 처분이 철회될 것이라 믿었던 강용수는 시합 전보다 더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오야분께서 뵙자고 가십니다. 미사키의 경호원이었다. 위험을 느낀 트레이너가 말렸지만 용수는 경호원을 따라 나섰다. 경호원을 따라 도착한 사무실. 그곳엔 수만 명에 달하는 야쿠자를 호령한다는 조직의 보스 미사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이야기부터 꺼내는 미사키. 미사키는 자신 잃은 판돈을 추궁하기 위해 용수를 부른 게 분명했다. 확실히 이긴 경기였어. 그때는 자네에게 많은 돈을 걸었지. 아주 많은 돈을 말이야.
그 손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말이네만, 내가 자네의 오른팔을 걷어가도 되겠는가? 미사키는 웃으며 말했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주변을 살펴보던 강용수. 갑작스러운 용수의 행동에 경호원들도 칼을 빼들었다. 괜찮아, 집어넣게. 오직 미사키만이 여유를 잃지 않고 있었다. 젊은 친구라 혈기가 왕성하구만. 아마 수개월 후 재경기가 열릴 테니까 깨진 장갑과 지난번 경기 때 잃은 판돈 모두 그때 가서 되돌려 받도록 하지. 잊지 말게. 자네의 오른팔 따위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기다릴 뿐이지. 다음 경기를 기다려보지. 결국 이번 복귀 전에 용수의 오른팔이 달려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다. 벌써 경기 3라운드에 접어들었고 그 용수와 야마자키의 재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약간 앞서 있어요, 용수가. 하지만 어쨌든 제일동포와 일본 영웅의 싸움이기 때문에 점수 몇 점 앞서는 거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화끈하게 KO를 이기지 않는 이상 결국 판정으로 질 게 뻔하니까. 그런 중에 그 용수가 테이크다운, 혹시 아시나요? 테이크다운. 그러니까 넘어뜨려서 기술 걸려고 딱 들어가다가 그 야마자키 팔꿈치에 걸려서 눈이 찢어집니다. 피가 막 뚝뚝 떨어지죠. 하얀 캔버스에 막 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링닥터가 갑자기 시합을 중지시켜요. 피가 너무 심하니까. 용수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멈출 수 없다고. 이 경기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다행히 피를 지혈한 후 경기는 재개됐다. 피 때문일까 한층 더 투지가 높아진 강용수. 경기는 완전히 강용수가 주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용수의 기술에 걸려든 야마자키. 이제 야마자키에겐 패배를 인정하는 일만 남아있었다. 그때 용수의 눈에 미사키가 들어왔다. 잊지 말게. 자네의 오른팔 따위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지. 하지만 경기에서 이기면 팬들의 분노가 더 커질 게 분명했다. 이번 한 번만, 제발 이번 한 번만 자존심을 굽혀주게. 누구보다 승리를 원했지만 미사키와 트레이너인 크로우맨을 번갈아 보며 한참을 갈등하는 강용수. 결국 손에 힘을 풀고 말았다. 용수에게서 벗어난 야마자키. 때를 놓치지 않고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켰다. 무력하게 펀치를 허용하던 강용수는 야마자키의 안바 기술에 걸려 패배를 인정하고 만다. 결국 용수는 1년 만에 복귀전에서 야마자키에게 승리를 내줬다. 장내는 일본 격투기 영웅 야마자키에 대한 함성과 한국인은 일본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팬들의 야유로 요란했다.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링에서 내려오는 강용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앞으로 경기 선수 대기실엔 미사키와 그의 경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도 자네를 믿고 많은 돈을 걸었네. 1년 전 경기에서 내 돈이 나를 떠났을 때 누군가는 그 책임을 꼭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네. 준비됐다는 듯 오른팔을 내놓는 강용수. 손가락이면 되겠습니까? 이봐 용수, 그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손가락을 잃으면 다시는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용수는 담담하게 주먹에 감은 붕대를 풀어내고 있었다. 하얀 붕대는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다. 손가락이라. 내가 원하는 건 자네의 오른팔이네만. 자네가 원한다면 손가락만 받아가지. 좋습니다. 그 정도는 나쁘지 않겠군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절대 이 친구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제 손가락을 가져가십시오. 자네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구만. 나는 용수가 아니라 자네의 목을 가져가고 싶네. 미사키가 노린 건 강용수의 오른팔, 바로 크로우맨이었다. 크로우맨. 우리의 무사도를 하는 크로우맨. 자네의 경기도 참 재밌게 봤었는데 자네 혼자 살겠다고
두 명에게 엿을 먹이다. 자네 실수한 거야. 1년 전 저희 오야분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용수가 금지 약물 복용으로 실격패를 당한 후 찾아온 미사키의 경호원들. 도박판에서 잃은 판돈을 추궁당하리라 생각했던 그곳에서 용수는 뜻밖에도 자신의 실격패와 관련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누군지 알겠지? 자네의 트레이너이자 오른팔이지. 우리 도박장의 단골 손님이더구만. 그는 우리 도박장에 큰 빚이 있었는데 용케 갚았더구만. 자네가 패한 직후 이 크로우맨에게 빚을 갚고도 나올 만큼 큰 돈이 생겼지. 어떻게 며칠 새 그렇게 큰 돈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결국 그 많은 도박빚이 있었는데 용수의 경기가 끝나고 그 많은 편빚을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뒤를 캐봤더니 그 크로우맨이 그러니까 크로우맨을 오른팔로 여기고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용수를 속이고 약물을 먹인 다음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례 없이 약물 복용 그 건으로 실격패가 된 거죠. 믿고 따르던 오른팔의 배신. 용수는 복수를 위해 1년을 준비했다. 그래. 내가 실력으로 야마자키를 이겼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네가 더 잘할 거야. 하지만 자네가 날 위한 깜짝 선물로 약물 양성 반응을 준비해 두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난 돈과 체면 모두를 잃었네. 그리고 1년간 참아왔지. 용수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꽃은 벚꽃이요 사람은 무사라는 말이 있지. 자네가 자네 스스로를 가리켜 무사도를 아는 사람이라 했으니 자네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이게나. 계집애처럼 징징 짜지 말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웃어보란 말이야. 크로우맨이 용수에게 매달렸지만 용수는 단호했다. 그럼 미사키 조장님 뒷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는 약속대로 자신의 오른팔인 크로우맨을 미사키에게 내주고 돌아섰다. 자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네. 새 트레이너로 보였거든. 그 말하고 나간 사이 미사키 히트맨들이 이 남은 5손가락 쪽에 압박붕대를 감으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